정치인들의 선거 유세는 악수로 시작됩니다. 각자 도생의 삶에 같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 그들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죠. 악수를 청한 어떤 이유,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그 이유 중 하나는 명확히 사라진 듯 보입니다. 삼김시대 이후 큰 정치는 사라졌다. 홍준표 대구시장. 정치 보복으로 얼룩진 국회는 여전히 정치인의 자격을 물으며 사과와 사퇴를 떠들고 다급한 민생 현안의 정책들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큰 정치의 본질은 아마도 용서와 화해가 아니었을까. 국민들은 지금 여야의 맞잡은 손, 화해에 악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4월 13일 7시 40분 세상을 보는 뉴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언제나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두 분이 계신데요. 오늘 한 분은 개인 사정상 빠지게 됐습니다. 커피님은 안 오셨고요. 우리 봄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기사들을 보면 다 그냥 찌푸러지고 짜증나는 그런 기사들만 있었는데 요 며칠 사이 그 백분 토론 특집 했잖아요. 철회 특집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전 본방사수는 못하고 유튜브에서 재방송 보았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 막 끝까지 가는 토론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서로 존중하는 어떤 태도 이러다 보니까 그 토론이 약간 무슨 해악이 좀 있더라고요. 웃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 보기 좋은 토론이었는데 재밌게 뭐 보시는 한 부분이 있었나요? 어떤 게 좀 기억에 남는다 뭐 그런 거 있으시나요? 그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두 분이 되게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그 예전 막 쉴드 치고 공격하던 거 얘기하시면서 네네. 이거는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다. 왜 그렇게 쉴드를 치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막 서로 그런 비유와 입장 바꾸는 거를 예를 들었을 때 특히 그 홍준표 시장님께서 좀 코멘트를 노하거나 말 끝에 흐리는 약간 방어에 실패한 듯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네. 너무 재밌었고,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좀 나시잖아요. 네네, 나죠. 근데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단호한 어투로 막 공격적인 말 같은 거 할 때 되게 유연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막 뭐 친구가 될 수 있네 없네 이런 얘기 했지만 오랜 시간 함께 하면 친구가 되는구나 그런 거 느꼈던 지점이었습니다. 보시고 나서 그 두 분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두 사람은 좀 친구가 됐구나 이렇게 느끼셨나 봐요. 네, 따로 뭐 만남을 하거나 술자리에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모습, 그리고 상대를 음. 배려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끝까지 하지 않는 배려 같은 거 보니까 친구 같다고 생각됐어요. 저는 그게 참 재밌었어요. 그 "어쩌다 보수가 됐다. 어쩌다 진보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내가 보수해야지 진보해야지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살다 보니 나는 어찌어찌 해서 보수가 됐고 당신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진보가 됐군요. 약간 이런 태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적이 아니라 같이 삶을 살아가는 동등한 사람으로서 그 좀 성숙한 보수와 진보가 만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에 어느 진영이라고 할지언정 같이 좀 잘 살아보자라고 얘기하는 어떤 주제 의식은 같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정적들을 만들어 오는가. 요즘 시대는 정적의 시대인 것 같거든요. 정적을 음. 만드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약간 같은 의미로 그래서 어떤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정적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제가 그런 느낌을 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좋은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맞은편 테이블에 앉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정치라는 게.
음. 그러니까 "앉지 마. 너 같은 놈 앉으면 안 돼." 서로 이런 공격만 자격. 계속하고 있으니까. 기소된 예. 사람이랑은 말 안 해. 그 부분. 그게 토론이 상실된, 그러니까 토론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대화를 나누는 건데, 그래, 그 부분 참 공감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은편 테이블에 사람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예. 나와 생각이 같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옳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음. 그것을 끌어내지 못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의자를 치워 버리는 행위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미성숙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토론을 보면서 그런 음. 점들을 느꼈는데 같은 지점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게 좀 같았던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어 그쵸? 예. 저도 봄님하고 얘기를 해 보면 대부분 이런 정치적 견해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비슷하기도 한데 가끔은 또 틀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 틀린 예. 근데 저는 틀렸다고 하여 적이 아니거든요. '아 음.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근데 사실 이게 대화의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판단하지 않는 것. 음. 네. 그 진정성이라는 것이라는 게 결국 판단되는 건 그 사람만이 알지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음. '내가 진정성 있게 한다.'라는 건 그 사람 안에서 이 진정성인 것이지 남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음.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진정성을 요구하는 태도들이 있잖아요. "너 그게 진정성 있는 태도야?" 뭐 이렇게 되게 비판을 한단 말이죠. 그 비판은 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어떤 진정성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음. 그 사람이 올바른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견해와 시각을 이론. 이해해 주는 것. 예 그게 음. 바탕이 돼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뭐 계속 그렇게 하면서 좋은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네. 그런 네 마음입니다. 자, 그럼 그 오늘도 좋은 네 대화를 해 오늘도 보시죠. 네 기사 3 개를 가져왔죠. 그 참석하지 않으셔도 또 기사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고 기사를 친히 또 "이거는 본인이 읽어 주세요."라고 하셨더라고요. 그 저한테는 안 주시고 예. 제가 볼 때 '무슨 이게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 음. 기사와 우리 커피 님의 또 코멘트를 쓰셨을 이게 장문으로 쓰셨는데 고거 한번 음. 읽어 주시죠.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또 리딩 클럽이고 하다 보니 잘 읽는 사람은 말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 읽어서 실력을 향상시켜 보자, 그런 의도셨던 것 같고,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그때 해피캣 님 발제하셨던 챗GPT 관련 그 기사 떠올리긴 했었거든요. 이게 수일에 걸쳐서 기사를 보다 보니 연결이 된다 생각했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일보의 박민식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전화해줘. 화장실에 5시간 갇힌 남성, 인공지능이 구조했다. 화장실에 갇힌 남성이 문 밖 6m 거리에 놓여있던 휴대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탈출한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심가 반지하 원룸에 사는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일과를 마치고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문이 잠기는 바람에 꼼짝없이 갇히고 말았다. 창문도 없는 1제곱미터 남짓한 화장실이었지만 출입문은 워낙 튼튼해 키 170cm, 몸무게 102kg의 건장한 체구인 A씨가 발로 차고 몸으로 밀어도 열 수 없었다. 세면대 옆에 얇은 쇠파이프를 떼어내 문짝 손잡이 옆을 3시간 이상 긁어대며 구멍을 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힘들게 천장을 뚫어도 소용없었다고 한다. 살려달라는 괴성을 지르며 5시간 가까이 발버둥치다 체력이 고갈돼 자포자기한 상태에 이르렀을 즈음 방 안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휴대폰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능이 떠올랐다. 같은 날 오후 11시 42분, 처음 휴대폰 AI를 향해 말을 걸었으나 응답이 없다가 3분 뒤부터 AI가 A씨 목소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이 빅스비, 긴급전화를 외쳤지만 인식을 못하는 듯해 전남 목포에 거주 중인 아버지와 어머니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더니 차례로 연결해 주었다고 한다. 한밤중 아들 전화를 받고 잠을 깬 A씨 부모는 아들이 전화기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은 채 119만 계속 외쳐대자 뭔가 잘못된 듯해 경찰과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
이후 A씨 휴대전화 통화 신호로 위치 추적을 하려던 경찰과 소방에 다행히 강원도 횡성에 거주하던 A씨 여동생이 6일 오전 0시 5분 A씨 주소를 알려주었다. 결국 경찰은 12분 뒤인 오전 0시 17분 A씨 집으로 찾아가 그를 구조했다. AI에 도움을 요청한 지 30여 분 만이다. A씨는 휴대폰 AI가 없었다면 경찰과 소방서도 연락이 안 되고 아마 지금까지 갇혀 있었을 것이라며 6일 있었던 자격증 시험에도 간신히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 천장에 통로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팔을 위로 치켜드느라 탈출 이후에도 5일 동안 팔을 못 움직였다며 화장실 문짝과 천장 등 부서진 집기는 집주인이 전부 수리해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행이다. 화장실에 휴대폰 꼭 들고 다녀야겠네. 화장실 문이 어떻게 잠긴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저도 이런 경험 있었는데 창문 너머 슈퍼 사장님이 도와주셨다. 이후 항상 화장실에 드라이버를 비치해 둔다며 공감했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 기사를 이제 읽어주신 걸로 접했는데, 되게 우픈 사연이다. 화장실에 갇혔다는 게 되게 우프잖아요. 근데 이제 AI 기술, 그러니까 음성 인식 기술이죠. 그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연락이 잘 돼서 이렇게 탈출을 하셨다라니까 너무 다행이다. 그런 또 생각이 들면서, 한편은 좀 되게 쓸쓸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이 어떤 위험에 대해서 그 고독사들이, 저는 이제 고독사에 고독 플러스 사잖아요. 사람이 죽을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독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갔거든요. 실제로 고독사를 이제 그렇게 혼자 돌아가신 분들이 그 시체가 이제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날 때쯤 발견을 한대요. 그러니까 되게 처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만큼 사회와 단절돼 있었느냐를 또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AI 기술이 뭐 발전하고 이런 이 음성 인식 이렇게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기술과 대화하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면 사람이 그렇게 혼자 쓸쓸하게 죽진 않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희망? 기술의 희망? 그런 걸 또 좀 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애플 폰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한참 뉴스 기사가 났던 게 뭐였냐면, 애플한테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야, 나 시리? 2시간 뒤에, 시리죠. 시리야, 나 2시간 뒤에 자살할 거니까 예약해줘. 이러면, 내 자살 예약됐습니다 하고 예약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이폰은 자살 같은 건 얘기를 하면 자살 방지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뭐, 감정이 담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살아내라는 어떤 말과 함께 그렇게 자살 방지센터 번호를 알려준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도입이 안 됐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진짜 그렇게 예약을 해주더라고요. 시리아 2시간 뒤에 자살할 거니까 예약해줘. 그러니까 자살 예약됐습니다 하고 2시간 뒤 자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되게 처참했거든요, 기분이. 물론 자살할 건 아니었지만. 근데 기술이라는 것을 사람을 향하고 있을 때 따뜻할 수 있구나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사가 이제 좀 화제가 되고 나서 이제는 시리한테 자살을 얘기하면 그 방지센터 뭐 그런 데 전화번호를 알려준대요.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와 함께.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죽음에 맞이할 때 대부분은 그렇대요. 옆에 누구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데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옆에 사람 있으면 말리니까 죽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이제 되게 웃으면서도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인식 기술, 이런 거 되게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그런 기술이구나. 요 기술이라는 게 점점 상용화가 되면, 뭐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아도 내가 위급했을 때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런 교육도 있으면 좋겠다.
그럼 고독사나 혼자 죽어가는 사람이나 이런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슬프기도 한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낭독 클럽, 우리 리딩 클럽의 어떤 그 취지로 들어봤을 때 낭독 잘해주셨는데 그 낭독 들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역시 이응 발음은 참 힘들다. 이응? 예, 이응 발음. 예, 연음 어떤 현상 때문에 그 이응이 되게 그 발음을 뭉개지기도 하고 참 어려운 발음이다. 이응 받침은. 예, 그 생각을 또 하게 됐네요. 네. 어떤 거에서요? 뭐 인식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능력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능력. 예, 인식 능력 뭐 이런 거 예, 능력 뭐 이렇게 떼어놓고 발음하면 괜찮은데 인식 가끔 능력. 이제 예, 영영영 뭐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빨리 읽으면 그쵸? 예, 천천히 읽으면 그래도 잘 발음할 수 있는데 너무 붙여서 빨리 발음하면 그 연음 탈락 현상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발음이 좀 뭉개지는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유의해서 읽으면 낭독이 더 좋겠다. 예, 코멘트를 또 이렇게 달아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커피님이 써주신 그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해피캣님의 저런 기술이 자살이나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위기에 누군가에게 그런 의견이 있었고, 커피님은 얼마 전 혼자 생활하고 있는 친구가 푸념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내가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AI랑 얘기를 하고 있더라. 우스갯소리였지만 오늘 기사를 보니 한편으론 이런 순기능도 있구나 싶었다. 공포에 5시간 동안 얼마나 절박하고 두려웠을지를 생각하니 갇혔던 남성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언젠가 방송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까닭은 혼자 살아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도 같다고 말했던 일이 있다. 2인 이상 주문 가능이 앱만 몇 번 훑고 나면 그 2인 이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인 것이 조금은 씁쓸하기도 하다. 지난번에 AI의 공포에 대해 리딩클럽 친구들과 대화했었던 이후에 이 기사를 접하니 잘 활용하여 현실에 맞게 사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친구도 될 수 있겠구나 싶기도 하다. 모든 문명은 어떻게 해서든 양면성을 지니며 발전했으니 온전히 쓰임의 목적은 나의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쓰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글을 주셨습니다. 아, 이거 오셔가지고 직접 읽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훌륭한 글입니다. 예. 많이 저도 공감하는 바고 우리 봄님께서는 읽고 또 이렇게 본인이 또 직접 읽으셨으니까 더 와닿는 게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네. 코멘트를 해주시겠어요? 저 일을 겪은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화장실이 되게 좁은 공간? 자기의 몸집에 비하여.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깝깝했을 것 같고 엄청 긴장되고 땀이 나거나 두근거리거나 막 너무 힘들었을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 5시간 동안 자기가 기절하거나 어떤 사고 없이 자연스럽게 그 휴대폰 통해서 구조가 되었잖아요. 갑작스럽게 또. 저 하루가 음. 정말 잊혀지지 않을 것 같고 음. 그 휴대전화 빅스비의 광고에 너무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이 아닌가. 아, 네. 처음에 빅스비 광고 나올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음. 요리하는 사람이 자기 손을 쓸 수 없을 때 하이 빅스비 하고 이제 부르면 빅스비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어디에 전화해줘, 무슨 레시피 찾아줘 이러면 빅스비가 찾아주는 그런 광고가 전 떠오르는데 음. 이 상황을 그 광고에 활용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삼성이 이제 아, 마케팅 비용을 이분에게 좀 네. 줘야 되지 않나. 사실 근데 네. 처음에 그 빅스비 기능 나왔을 때 저도 하이 빅스비 뭐 엄마한테 전화해줘 뭐 문자 넣어줘 해피캣님에게 오늘 잘 있었냐고 문자 넣어줘 이런 거를 하면 자기가 넣어줬거든요. 카톡 보내줘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그게 음. 너무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어서 그 기능을 거의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 음. 사장 되던 기능을 살려줬다. 그래서 음. 저거를 좀 더 잘 저게 되게 방 안에 있는 문을 사이에 두고 방 안에 있는 거를 3분간 부르니까 자기를 부르는 걸로 인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런 음. 기능을 좀 더 요즘 워치도 있으니까 워치 같은 음. 거에 뭐 이렇게 연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공유기로 와이파이가 되는 영역이면
뭐 어떻게 음. 한다든가 해 가지고 저런 편리성이 아니라 안전 음. 쪽, 저분은 젊은 분이었는데 저희 뭐 독거하는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인지가 좀 음. 떨어지시는 분들이나를 보호하는 기능에도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런 이제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고독사나 혼자 사는 이제 그 노인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어떤 위험에서 혼자 고립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회가 아무리 1인 사회, 가족의 해체를 얘기하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러나 기술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기술은 언제나 연결을 갈망해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그런 부분으로 좀 여기 발전을 더 했으면 보시면 좋겠다. 긴급 네네. 전화는 걔가 인지를 못 했잖아요. 네네. 그 전화번호 불러주면서 전화해 달라는 인지를 했지만 네, 긴급은 인지를 못한 거를 보면 저런 기능은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쵸, 그쵸. 예. 네. 그런 그래서 걸 또 잘 활용할 수 있게 그 어떤 그 노인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음. 분들에게 대한 뭐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음. 그럴 때 어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거든요. 음. 근데 저는 되게 좀 그랬던 게 며칠 전에 그 챗GPT를 뭐 개발하는 거 6 개월 미루자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오늘 또 이런 순기능의 기사가 있고 이거 다음에 제가 오늘 본 기사가 챗GPT 오류를 발견하면 그쪽에서 MS에서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오류도 고치고 포상금 주는 음. 그런 걸 이제 시작을 했대요. 사용자들이 이제 뭐 물어보거나 이래 가지고 버그 같은 거 이제 잡아내는 거지. 음. 그럼 사실은 그게 대중의 동의를 구하는 어떤 또 다른 형태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네. 그거 이제 버그를 잡아내려면 사람들이 막 질문도 엄청 많이 하고 걔를 테스트를 할 거잖아요, 각자들이 다. 그렇죠. 데이터를 축적시켜 주는 거가 네.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걔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개발자들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네네. 이 기능 그 여기 빅스비도 보면 저 사용자가 이 기능은 됐고 저 기능은 안 됐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평가했던 것처럼 이런 AI들을 쓰는 사람에게 그 뭐 용도랄까? 쓰임을 직접 확인받으면서 인정받는? 음. 그러니까 아무리 뭐 누군가들이 "이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자. 하지 말자." 이런 탁상 공론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음. 저런 거 개발하는 업체들은 아주 발빠르게 '대중의 마음을 구하고 있다. 얻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음. 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제 주변에 그 챗GPT로 인해서 뭐 그 많은 질문들을 하고 실제로 그 질문의 답들을 또 적용해 나가고, 글 쓰는 사람들 중에도 챗GPT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음. 신기했습니다. 예. 음. 신기하고, 어 그 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계속 향하면서 발전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잘 발달을 했으면 좋겠다. 예. 뭐 그렇게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음. 네. 네. 그럼 요 기사는 요렇게 코멘트를 완료를 하고요. 다음 기사 우리 또 봄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연달아 읽으면 좀 그렇겠죠? 제가 읽을까요? 제가 가져온 거를 먼저 할까요?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설이 좋았던 게 근본적인 해결 어떤 방향에 대한 그 방향성이 있어서 '괜찮네.'라는 생각을 좀 해서 가져온 건데요. 음. 그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강주안의 시선이라고, 이분이 그 사진이 딱 이렇게 멋있게 메인으로 딱 걸려 있더라고요. 예, 아주 그냥 인상이 되게 좋으신 분인데 요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관련된 기사고요. 잠시만요. 자꾸 이게 쿠팡에 연결이 되네요. 예. 예, 뭐야 이게 물건 참 그래요. 검색해보자. 예. 그 음. 신문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광고를 좀 띄워 가지고 쿠팡에 자꾸 연결시켜 주고 이러는데, 아. 제목은 "간첩 잡듯 마약 보이스 피싱 수사한다면." 네. 음. 그러니까 그 진짜 간첩을 잡듯, 간첩 뜨면
전 나라가 그냥 우리나라가 완전 비상권리잖아요. 음. 때려잡아야 된다. 엄청난 음. 에너지를 다 쓰잖아요. 그런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제목은. 이 음. 제목이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강주한 기자님이 쓰신 글이고요.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악질적인 범죄 두 개가 결합한 범행으로 드러나고 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이다. 관련 피해가 무서운 속도로 번지지만 수사기관 대응은 미흡한 분야다. 두 범죄의 속성에 큰 차이가 있다. 마약은 중독자를 은밀하게 접촉하면서 밀매를 한다. 관련 인물들이 마약인 줄 알고 접선하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눈치 못 채도록 현혹해 돈을 가로챈다. 상대를 얼마나 완벽하게 속이는지가 관건이다. 이 두 범죄가 결합해 노린 대상이 우리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섬뜩하다. 마약 음료의 정체를 감쪽같이 속여 마시게 한 다음 이를 빌미로 협박해 거액을 갈취하는 시나리오다. 마약이 만연한 환경이 이런 범죄의 토양이 됐다. 마음만 먹으면 범죄 조직은 필로폰을 포함한 갖가지 마약을 한국에서 얼마든 조달할 수 있다. 피해자를 직접 접촉해 범죄를 이행하는 하수인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포섭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 못하게 가담시키듯 마약 범죄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는 게 체포된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사회 전반에 충격 준 마약 음료,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움직여. 중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 청소년에게 마약을 먹이는 수법에 착안했다는 사실이 심상치 않다. 이들은 한국인을 속이는 방법만 연구해온 자들이다. 검찰과 경찰은 붙잡힌 한국 하수인에게 왜 이런 거짓말에 속느냐고 추궁하지만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홀리는 솜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경기도에서 벌어졌다. 범죄 표적이 된 여성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다가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을 바꿔줬다. 예상 못한 상황이었지만 범인들은 침착하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홍땡땡 검사입니다. 라고 태연하게 연기하는 범죄자에게 경찰관이 속아 넘어갔다. 결국 600만 원을 뜯기는 피해를 막지 못했다. 이 정도로 교활한 범죄자들이 한국 고교생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얘기다. 과거 사례를 짚어보면 하나의 대본은 계속 변주하면서 고도화한다. 대형 마트와 길거리 판매대를 비롯해 곳곳에서 시음, 시식 행사가 벌어지는 우리 현실에서 이들은 마약을 몰래 먹일 다양한 대본을 짜고 있을 터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온상이 될 만한 여러 조건을 갖췄다. 범행을 구상하고 지휘하는 현장이 중국 등 해외라는 점부터 그렇다. 중국의 공안 당국이 이들을 적발해도 현지 조폭이 손을 쓰면 그냥 풀어준다는 진술을 경찰은 여러 명에게서 확보했다. 외국 범죄 조직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려면 한국에서 하수인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사회엔 이런 하수인 공급처가 널려 있다. 유명한 구인 구직 사이트가 범죄자 모집 루트로 악용된다. 사이트 지명도를 믿고 연락한 대학생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란한 사기 화술에 휘말려 범죄자의 손발 노릇을 한다. 어제 현금 수거책으로 재판받은 한 대학생은 고작 20만 원을 벌려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경찰에 자수했겠느냐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알바몬, 알바천국 같이 이름이 알려진 업체를 통해 구한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외국에 있는 주범부터 잡아야 해외에 있는 주범을 못 잡는 수사 당국은 손발 노릇을 한 한국 청년이나 주부들을 손쉽게 체포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 성과로 홍보한다. 엄청나게 많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잡아들이는데도 매년 수만 건의 범행이 쏟아지는 건 주범들이 해외에서 활보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처단하지 않고선 피해를 막기 어렵다. 전문가 사이에선 국제 공조 수사와
위장수사 기법 등을 통해 해외에서 차단해야 한다. 경찰청 마약진흥수사과장 출신 박상용 변호사의 주장이 나온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검경이 적발한 간첩 사건 경우 2016년 중국, 2017년 캄보디아, 2020년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잡아냈다. 간첩 사건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길게는 10년 이상 해외 첩보 활동을 벌인다. 청소년까지 표적으로 삼는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간첩보다 위험한 존재가 됐다. 목숨을 걸고 해외에서 간첩을 추적하듯 마약과 보이스피싱 역시 중국 등지의 범죄 조직을 붕괴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범행에서도 차지하는 역할을 따지면 빙산의 얼음 부스러기만도 못한 국내 하수인을 붙잡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수사기관의 관행, 유명 아르바이트 플랫폼이 외국 범죄 조직의 하수인 공급 사이트로 전락하는 현실을 방치하는 한 외국의 마약과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 청소년을 유린하는 일은 시간 문제다. 강주한 논설위원님이 쓰신 음. 논설입니다. 음. 제가 이 논설에서 참 좋았던 점은 그 알바 천국 같은 곳에서 범죄자의 수발이 될 사람들을 구하는 사이트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면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중개만 할 뿐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바른 일자리인지 그런 검토도 없이 그저 올려주고 거기서 이제 구인구직하는 그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돈벌이만 즐길 뿐이지 도덕적 책임은 너무 멀리 있는 그 업체의 어떤 방만한 운영한 태도 그걸 꼬집기도 하고요. 간첩 사건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듯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금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마약과 이 범죄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범죄의 다른 종류가 붙어서 새로운 범죄가 되는 어떤 이런 기형적 구조는 마약도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고 보이스피싱도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중요도를 얼마나 이 정부가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수족이죠. 예, 손과 발이 될 뿐 직접적인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을 붙잡아다 놓고 잡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경찰의 관행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처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논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아 보이스피싱 범죄나 이런 것들의 어떤 범죄에 수반이 될 사람들을 이런 사이트에서 구하고 있었구나. 이게 구해지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범죄자로 몰고 잡았다라고 말하는 경찰의 태도가 있구나. 그 시야가 되게 잘못됐잖아요. 바라보는 시야가. 범죄를 바라보는 시야.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는 그 잘 꼬집는 논설이라서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코멘트를 한다면 시야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범죄 피해자는 이미 너무 많이 있으니까 왜 이제서야 예, 그 세상을 바라보자는 기자의 눈엔 이렇게 보이는데 왜 그 권력의 중심이 칼이 되는 단죄를 해야 되는 그들은 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왜 간첩 수사의 어떤 그 정도의 노력을 이 범죄는 투여하지 않는가? 그런 사회적 비용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이 논설을 통해서 좀 검찰이나 경찰들이 좀 자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 좀 문제가 좀 달라지겠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리딩 클럽으로서 참 어렵다. 직접 이거 직접 이게 발음하기 어렵다. 역시 이응 발음도 어렵지만 역시 받침 기억 직접이잖아요. 직접 어려웠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 발음 참 어렵네라고 생각하면서 읽게 됐네요. 우리 봄님은 어떠셨어요? 한번 이렇게 제가 좀 잘 읽지 못했는데 들어보셨는데. 평소보다 조금 연습을 덜 하신 것 같다. 딱 걸렸다. 네. 예. 한 평소에 5번쯤 읽는다면 '오늘은 1번 정도밖에 안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였고, 그래도 뭐 워낙 그 뜻 처리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 있으시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제일 나랑 다르게 읽는다 그 부분은
목숨을 걸고 해외에서 간첩을 추적하듯 마약과 보이스피싱 역시 중국 등지의 범죄 조직을 붕괴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읽으셨거든요. 나는 찾아야 한다. 이렇게 읽었는데 그 찾아야 한다. 그 억양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 네. 칭찬해 줄 포인트는 하나 이게 또 당근처럼 아, 챙겨 주셨네요. 근데 찾아야 사실 잘 한다. 못 읽어 봤고 한 번 읽어 봤어요, 한 번. 한 번 읽어 봤는데 그러네요. 연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좀 그 어려운 근데 단어는 사실상 없었는데 음, 직접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그쵸. 드네요. 직접. 예. 그 입을 모으는 발음들이잖아요. 그래서 고게 좀 음, 발음이 좀 어려웠다. 그것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음, 들었습니다. 아무튼 음, 감사드립니다. 그 코멘트도 음, 한번 달아 주시죠. 이 기사의 논설을 한번 보셨는데. 음. 저는 그 강남 학원가에서 음료를 주면서 마약을 이렇게 퍼뜨렸대서 그 포인트가 마약 청소년에게 마약 중독시키려는 뭐 그런 게 포인트인 줄 알았는데 이 사설을 보고 이 범죄자들이 이제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는다. 자기들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되게 싼 값에 자기 손발을 구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결국은 피해자가 그 종말 대상자가 한 명 있고 중간에 또 피해를 받는 사람, 결국 범죄자로 이제 수사받고 어떤 징계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고 여기는 주범, 외국에 있는 주범은 뭐 법도 다르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수사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아이디어만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그래서 되게 참 그 해피캣님은 그 간첩 수사하듯이 이걸 수사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중간 단계에 있는 피해자들, 그 범죄 하수인이 되는 것을 잡아낼 수 있을까? 저희 왜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라고 휴대폰에 보면 항상 그런 거 안내 문자 오고 교육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알바몬이나 알바 천국에도 그런 경고 문구가 뜬다든지 아니면 그 사용자들끼리 여기 가니까 이상하더라 이러면서 뭔가 이거를 좌표를 찍는 그런 기능이 생긴다든지 너무 경찰에만 이걸 기대할 게 아니라 그런 예방 혹은 조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 시음시식하는 게 길거리에서 이 정도로 하는지 몰랐거든요. 마트에 그런 게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역시 어릴 때부터 남이 주는 거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교육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범죄가 날이 갈수록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보이스피싱과 이게 결합이 된 거잖아요. 아니 심지어 경찰관도 속아 넘어갔다잖아요. 네. 경찰관도 또 속아 넘어갈 정도로 그 네. 대본들이 또 그쵸? 네. 네. 변주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말씀하신 그 반복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어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좀 책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바몬이나 알바처럼 그 중개 사이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중개할 뿐이다.'라는 말로 무책임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은 제대로 냈는지 뭐 음.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어떤 도장을 찍어 준다라거나 음. 보장하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법으로 할 게 아니라 그 사이트들이 자기가 벌어들이는 어떤 수익만큼 그래도 투자가 돼야 된다는 어떤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음. 것들을 좀 검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음.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돈 꿀 때 막 대출해 줄 때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뭐 어떤 정보. 재산이나 그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막 네. 대출해 줬을 때 우리 엄청난 경제의 공황을 겪었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 음. 무모한 대출 때문에.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카드 뭐 이렇게 신용카드 발급할 때도 뭐 수익이나 뭐 이런 것들 음. 다 조사하고 카드를 발급해 주잖아요. 한도도 정해 네. 주고.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현재선 잡아도 뭐 그냥 우야무야 풀려나는 경우. 그러니까 물론 간첩을 잡을 만큼의 어떤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언정 그런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 경제 사범이나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결국 음. 저는
직접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도 한 사람의 삶을 아예 그냥 망가뜨려 놓는 거라고 봐요. 거의 살인과 거의 동등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사범이나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형벌들이 좀 높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있어 가지고 단죄를 하는 사례들이 점점 나오면 좀 그 범죄자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 쪽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정책적인 면의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저가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기당하면 사기당한 사람을 바보라고 해요. 음. 예. 속이는 사람이 잘못된 건데요. 음. 예. 고런 어떤 기저도 사실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인식이 좀. 요즘에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수법들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예. 검찰력들이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고 있는가. 그 사실 의문이 좀 들어요. 경찰관도 속았으니까요. 경찰관도 속았으니까. 그런 걸 보면 '교육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이스피싱으로 삶을 그거를 잃어가 네네네. 다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몇 가지 체크 포인트? 네네. 뭐를 물어봐라. 이거를 확인해 봐라.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질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밀번호 물어보지 않고 개인정보 물어보지 않는다. 어. 예.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그러니까 원칙 예 요 원칙을 좀 이렇게 많이 예 어르신분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은행의 CD기 인출기에서도 보면 음. 그 어떤 전화를 받고 인출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음. 예. 그래서 "예." "아니요." 누르게 돼 있잖아요. "예."라고 하면 돈 인출 음음. 못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보잘것없이 보여도 사실 그 방지가 보이스피싱을 되게 많이 막아 주거든요. 음. 예.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런 효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 뭐 은행에서 직원들이 갑자기 어르신들이 막 돈 많이 뺐을 때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그 작은 음음음. 관심. 음. "이 돈 어디다 쓰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보이스피싱 냄새가 나 가지고 그 피해를 막아 준 사례들도 뉴스에 여러 번 나왔거든요. 맞아요. 은행원이 예.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그쵸, 그쵸. 그런 음. 작은 관심들 그런 음. 것들이 좀 필요하다 사회는. 그런 생각이 좀 음.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간첩 잡을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근데 그리고 그런 건수가 너무 잡는 많지 않을까요? 간첩 그거보다. 그쵸. 많겠죠. 그러나 그런 많으니까. 총책들을 음. 많다고 해서 이렇게 어물쩍어물쩍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어떤 그 범죄와의 어떤 선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음.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요즘 음. 보이스피싱으로 그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경우 뉴스도 많이 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피해 사실을 사회가 같이 끌어안고 고민해 주는 게 아니라 '으 멍청하니까 사기를 당하지.' 이런 시선도 너무나 잔인할진데 음. 그 음. 보이스피싱 그 당한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는 그렇대요. 그 음.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탓한대요. 음. 그 사회가 "그 네 탓이 아니야."라고 말해 주는 사회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음. 그런 기저가 깔려 있으니까 자기 탓을 하고 결국엔 음.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죽은 어떤 자살. 자살한 예 한 청년의 이야기가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실제로 기사가 있었고 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사회가 어떤 인식의 개선 그 바라보는 피해 사실 그리고 이 범죄의 어떤 중대성 저는 이게 살인보다 더한 것 같거든요 요즘 보면. 음. 실제로 이렇게 지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보이스피싱 여전히 하고 있고 그 젊은 음. 사람들이야 이제는 대부분 아니까 보이스피싱 전화 오면 막 장난치듯 대꾸하고 안 당할 수 있지만 음. 네 어르신분들은 그 사각지대라고 보거든요. 네 음. 그것들을 좀 어떻게든 그 사회의 어떤 작은 관심들이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음. CD기에 그 한번 물어봐 주는 것처럼 은행 음. 직원들도 물어봤던 거고 그쵸?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한 번쯤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음. 시스템?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네. 뭐 요 기사는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음. 네. 혹시 뭐 네. 더 하실 네. 마약은 나랑 너무 동떨어진 주제라 가지고. 마약이요? 근데 네. 저도 근데 이 학생들도 모르고 먹고 예. 뭔가 이렇게 좀 기분이 좋아지고 막 집중이 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마약을 음. 몰래 섞어 놨고 아니 그리고 거기 그 기사에 나왔던
그 음료의 포장이라던가 그 스티커 붙인 그 글씨라던가 이런 게 너무 조잡하고 네네. 좀 이상해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이거를 진짜 마신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의심하게 하는 그런 제품이었어 가지고 되게 공감 음. 못 했었는데 이런 사설이 나온 걸 보니까 '애들은 또 의심 없이 받아 먹나 보다.'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먹어 보니까 또 마약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예. 평생 음. 살아보면서 느끼지 못할 뭔가의 감각을 느꼈을 텐데 그게 마치 음.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고 중독이 되는 음.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음. 전화해서 "너 아들 마약 먹었다. 돈 내놔라. 이거 밝히기 전에 범죄자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형적 음. 구조의 어떤 범죄들이 결집해 가지고 좀 이상한 범죄가 된 건데 음음. 예 나날이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그리고 그 약을 먹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되게 조잡해 보이고 '어떻게 음. 저런 걸 먹지?' 음. 라는 그 시선을 저도 가지거든요 사실. 음. 근데 그 시선이 잘못된 걸 수도 있다라고 이 어. 말해 주는 것 같아요 이 기사는. 이 논설은. 음. 음. 피해자를 사람의 인지 비난하지 능력과 말자. 그쵸. 사람의 인지 능력은 다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야 그걸 왜 당해? 야 그걸 왜 음음. 먹어?' 예 요 시작의 출발선이 아니라 그들이 점점 그거를 소비하게끔 먹게끔 만드는 화려한 화술과 그리고 고도화되는 어떤 그 대본 같은 걸 변주하면서 막 대본이 바뀌잖아요. 요즘 음.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처음에는 뭐 "잘못했다. 그 범죄에 연루된 통장이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음. 너무나도 아니까 사람들이 그걸 음. 바꿔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되게 조잡한데 그걸 왜 속여?'라는 어떤 시선보다는 '그렇게 속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소비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총책들을 잡겠다는 어떤 사회적 그 합의와 비용이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그래야 잡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 네. 선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예 '싸그리다 예 잡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예 정부가 좀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요 기사는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네. 봄님께서 가져오신 네. 기사가 있죠? 예 고 기사로 이야기를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 한국이라는 약간 거의 처음 들어본 신문사였던 것 같은데요. 비즈 한국의 기자님이 전다현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아마 그린 페피라 해 가지고 그 패션 피플인데 환경을 위하는 패션 피플 이런 뜻으로 그린 페피 탐사대 6번째 글입니다. 그 앞에 첫 번째부터 5번째 글이 있었고요. 제가 본 기사는 6번째 글. 패션으로 자리 잡은 휴대폰 케이스. 그 끝은 소각장. 기분 따라 유행 따라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관련 규제 없고 친환경 재질도 분리 어려워. 라는 기사입니다. 휴대폰 케이스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테크나비오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휴대폰 케이스 시장 규모가 133억 3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업 리서치 센터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서 휴대폰 액세서리 시장이 더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르면 2028년 글로벌 스마트폰 케이스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이 6.5%씩 증가해 2028년 3,58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 상승도 휴대폰 케이스 시장의 호재가 됐다. 한국소비자원도 관련 실태 조사에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줄고 사용 시간이 늘면서 케이스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휴대폰 케이스는 단순히 휴대폰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다. 유행하는 캐릭터, 다양한 재질과 색으로 개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됐다. 기능도 다양해졌다. 실용성도 있다. 카드를 수납하거나 그립톡을 고정하는 역할도 한다. 유행하는 디자인과 캐릭터는 케이스 시장에 빠르게 반영돼 생산되고 판매된다. 휴대폰 케이스는 이제 패션이 됐다. 문제는 재질이다.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관련 규제는 미흡하다.
지난 2017년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휴대폰 케이스에서 중금속인 납과 카드뮴을 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는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 허용치를 규정했다. 그러나 복합 재질로 이루어진 휴대폰 케이스의 폐기 방식은 고려되지 않았다. 여러 재질로 이루어진 휴대폰 케이스는 소각되거나 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관련 규제 없어 대량 생산 후 폐기. 2015년 KT 경영경제연구소는 휴대폰을 구입 후 교체할 때까지 케이스를 평균 2.4회 교환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케이스가 패션의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교체 주기는 더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맞춤 제작 케이스도 유행하고 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사용한 케이스가 유행이 되거나 유명 캐릭터가 있는 케이스가 인기를 끌기도 한다. 20대 A씨는 보통 좋아하거나 힙한 연예인이 사용한 케이스를 따라 살 때가 많다. 휴대폰 디자인보다 케이스 디자인이 더 눈에 띄니 신경 쓰게 된다. 휴대폰 케이스도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재에 따라 교체 주기도 다양하다. 대학생 B씨는 투명 젤리 케이스를 사용하는데 금방 색이 변해서 2, 3주에 한 번은 교체한다. 가격도 1만 원대라 크게 부담 없다고 답했다. C씨는 보통 좋아하는 디자인을 골라서 구매하는데 3개월에 한 번은 교체하는 것 같다. 여러 개를 사두고 기분에 따라 바꾸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휴대폰 케이스는 복합 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말랑한 실리콘, 젤리나 딱딱한 플라스틱, 가죽, 큐빅, 거울 케이스 등 모두 여러 재질이 섞인 제품이다. 휴대폰 케이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대량 생산되는 모양새지만 재활용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복합 재질인 휴대폰 케이스는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밖에 없다. 휴대폰 케이스 제작업체 관계자는 합성수지 제품이 가격도 저렴하고 오히려 기능도 좋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해물질만 아니면 재질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단가가 낮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거다. 제대로 재활용하려고 한다면 분해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 지금은 대량 생산에 부담 없는 구조라 팔리지 않은 제품들은 대량으로 버려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케이스도 재활용 어려워. 문제는 휴대폰 케이스의 판매도 제조도 쉽다는 점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휴대폰 케이스는 낮은 단가로 쉽게 주문 제작할 수 있다. 대량으로 제작해서 재고로 쌓아놓기도 하지만 소규모로 하는 곳은 그때마다 제작도 가능하다. 마플샵, 인스타, 트위터 등으로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는 유해한 재질도 있겠지만 모두 적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는 53개뿐이지만 중국에서 제품을 제조해 한국에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는 수를 세기 힘들 정도다. 실제로 휴대폰 케이스 제작 업체는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누구나 제품을 주문해 판매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도 폐기는 고려되지 않는다. 업계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0년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케이스를 제작했다. 유명 연예인들이 사용해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른 휴대폰 케이스 제작 업체 케이스티파이는 비건 레더를 사용하거나 대나무와 녹말에서 추출해 100% 생분해되는 에코 케이스를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친환경 제품이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을 골라내기는 역부족이다. 케이스에 그립톡이나 카드 케이스, 스티커 등이 부착되면 더 어려워진다. 재활용 선별장 관계자는 휴대폰 케이스의 재활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복합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휴대폰 케이스는 선별장으로 오더라도 선별하지 못하고 소각된다. 대부분 분해가 어렵고 프린트된 색상을 지우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생분해 제품이라도 이를 구별하기 어렵고 분해하는 비용이 더 들 것이다. 소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재질이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품목에 맞게 배출하면 되지만 복합성 제품이라면 종량제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까지가 기사입니다.
아 네. 너무 잘 들어봤습니다. 저도 처음 접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있었군요. 네. 코멘트 혜리님은 휴대폰 케이스 쓰시나요? 저는 안 씁니다. 저는 심지어 필름도 아. 안 붙이는 사람이라서 근데 네. 저는 이 기사를 너무 잘 읽어 주셔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쏙쏙 들어왔거든요. 근데 음. 저는 결국에 이거 같아요. 그 '성숙한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소비하는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하나의 힘을 이룰 때, 수요를 이룰 때 팔리지 않는 제품들은 도태가 될 것이고 시장에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핸드폰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기기를 사용하잖아요. 대부분. 뭐 네.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뭐 대부분 그런 쪽인데 거기에서도 내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어떤 패션의 아이템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라는 것. 거기에서 성수기라는 것이 붙는 소비가 과연 이루어질까? 음. 예, 그게 좀 사실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재활용되고 되게 힘든 고런 것들이 시장에서 도태가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지 않아야 그 어떤 파는 사람도 바뀌게 되잖아요. 그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어 그런 욕구들은 사라지지 않을 텐데. 근데 우리가 거기서 "야 이거 환경이 이렇대. 야 이거 재활용도 안 된대." 음. 예, 그런 말로 과연 그 패션으로 소비되는 그런 소비가 그리고 뭐 몇십만 원 드는 게 아니라 뭐 그 몇만 원이면 된다면서요. 만 원, 뭐 15,000원 뭐 이 정도 음. 선에서 음. 해결이 되는 그 수준이라면 옷같이 옷을 갈아입듯 그렇게 소비한다라는 얘긴데 음. 거기에서 성숙의 어떤 소비의 태도를 요구하는 것도 또 무리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요 방안 어떻게 해야 타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음. 드는데 마땅히 떠오르지는 않네요. 예. 고 생각 음. 때문에. 음. 그러니까 저기 그런 생각이 휴대폰 좀 케이스 제작업체 관계자의 말을 보면 네네. 이게 재질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 때 그냥 복합 재질 아무거나 막 넣어서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저희 그 생수병이나 그 캔 같은 것도 재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생수병의 그 라벨을 없애고 음. 유리병에도 뭐 뭐지? 무늬를 없앤다 해야 되나? 그런 네네. 잉크를 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병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뭐 소주병 같은 것도 옛날에는 종이로 두른다든가 글씨를 페인트로 썼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냥 음각, 양각 해 가지고 뭘 표시를 하자든가 그런 음 식의 음. 그 소비를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소비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하지 않나.' 음. 그 생수 그런 좋은 예를 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라벨을 없앰으로써 재활용하기 되게 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분리수거하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 라벨 떼기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소비가 되게 촉진이 되면서 그 라벨 없는 상품들이 곳곳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시장의 논리로 인해 성숙한 소비가 된다.'라는 어떤 흐름인데 이제 그 '케이스에서도 그런 운동이 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음.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거를 그 생산자에게 "이거 좋은 일이니까 너희가 공정을 바꿔."라고 하면 절대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규정이 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문제거든요 저는. 네네네. 생수도 그 몇 년에 걸쳐서 그 입법 고지를 하고 이렇게 그 절차를 거쳐서 생수병이 바뀌었잖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네네. 그것처럼 휴대폰 케이스도 혹은 뭐 다른 어떤 것들도 좀 너무 저렇게 자유를 인정해 주면 안 되지 않을까.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네. 그 음. 아까 "시장의 논리에 의하여 소비자가 사지 않으면 자연히 도태된다." 네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간의 욕망이 그 환경이나 자연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음. 손쉬운 나의 소비, 손쉬운 나의 음. 생산 쪽으로 더 그게 눈앞에 있으니까 그걸 선택할 것 같거든요, 소비자든 생산자든. 네네. 그래서 좀 그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한다면 이건 좀 정책적으로 뭔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 이거를 생산하는 것도 그렇고 재활용하는 음. 과정도 음.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보기에는 사실 막 보석 박혀 있고 끈 달려 있고 복합 재질 있는 게 좀 예뻐 보이기도 하고 나의 포인트가 되기는 맞거든요. 네 그렇죠, 그 그렇죠.
네, 가죽 있는 거에 뭐 쇠 이렇게 고리 링 끼워져 있고 막 번쩍번쩍 크리스탈 있고 이런 자기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음. 근데 꼭 그걸 휴대폰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자기 취향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음. 휴대폰 케이스는 좀 아까 그 밑에 보면 생분해되는 에코 케이스 같은 거. 음.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게 사실은 네, 그런 게 실질적으로 안 이쁠 거야. 그렇겠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이쁠 거고 그렇지 네, 않을까. 그러면 또 안 이쁜 건 또 안 사게 되고 네. 예 또 그래서 또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가 그런 쪽이 되니까 그런 네.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휴대폰 케이스 진짜 음. 안 쓸 수는 없거든요. 휴대폰이 커지면서 주머니에서 빠지거나 너무 잘 떨어뜨리게 돼 가지고, 음. 저는 패션이 아니라 기능 때문에 꼭 저 휴대폰 케이스를 쓰지 않으면 진짜 액정이 한 달에 한 번은 깨지거든요, 떨어뜨려 가지고. 음. 근데 아까 저는 뭐 저기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뭐 예 왜냐면 저는 껴본 적이 없으니까 네. 뭐 그렇긴 어, 한데. 그쵸. 예. 끼면 확실히 좀 이렇게 탄탄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떨어뜨려도 좀 예 네. 보호가 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그래서 저 말들을 많이 제일 하더라고요. 기본형 휴대폰 케이스를 2-3주 만에 바꾼다는 저 말도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네. 바꿔야 되나?' 그게 뭐 요새 커피값도 그래 3,000-4,000원 하니까 10,000원 정도면 크게 비싸지도 않고 그냥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금방금방 쓰고 음. 버리고, 쓰고 버리고 하는 거라, 음. 요즘에 그 소비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이었지만 소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음. 그 에코 소비라고 하죠. 그리고 이타적 소비라고 하는데 내 소비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어떤 소비 그리고 뭐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기. 실질적으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전히 커피숍에서는 일회용들을 사용을 예 암암리하고 있고 배달 네. 음식을 시켜 먹어도 요즘 다 일회용으로 다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유행 같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어떤 의식 그런 경고를 받아들이는 뭐 그런 운동이 아니라 '야 나 소비에도 이런 거를 좀 생각하는 사람이야.' 음. 그런 이미지를 취하게 되는 어떤 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 음.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런 유행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관철되려고 한다면 만드는 그 기업 입장에서도 그것이 철학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한때 그냥 붐처럼 이는 '환경 생각한다 우리 기업.' 그 이미지만 취하려는 되게 얄팍한 어떤 음. 술수의 마케팅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못내 되게 아쉬웠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서도 뭐 그런 애들이 있어요. 텀블러 들고 다니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러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아 너 되게 유난 떤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인식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죠.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음. 야 너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되게 좋다."라고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음. 유난 떤다." 뭐 이런 물론 저도 되게 반성하게 음.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소비를 요구할 때 음. 기업들이 그러지 않을까. 예.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음. 하거든요. 언제나 음. 저는 사실 그 개인에게 어떤 책임 환경이라는 것을 그 어떤 책임의 무게를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음. 그 소비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성숙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제일 음. 아름답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마케팅이 아니라 철학 자체가 그런 기업들이 몇몇 있죠. 그래 가지고 그 웨딩 드레스 같은 경우 되게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재활용해서 백을 만들고 뭐 그 웨딩 드레스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리폼해 가지고 만드는 뭐 그런 회사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텐트 음. 같은 거 그런 걸로 가방을 만들어서 파는 브랜드들도 있고 환경적 음. 친환경적 어떤 브랜드들이 많이 수익이 나고 뭐 그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음. 기업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예. 고런 음. 정신이 좀 박혀 있는 예 고런 것들을 좀 원하는 예 그런 사회의 어떤 움직임이 작은 움직임이 커다란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기업들이 우선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음. 우리의 소비도 좀 성숙된 어떤 소비, 이타적 소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또 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음. 좋은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음. 기사를 읽으실 때 저는 되게 잘 들었습니다. 틀린 거 없이 잘 흡수가 잘 됐고
저는 이거 좀 발음하기 어렵지 않나? 뭐 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때 좀 틀리지 않을까 했는데 잘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많이. 젤리를 젤리라고 하시는군요, 평소에.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젤리를 젤리 막 이러고 하는데 그래도 음. 그렇게 안 읽으시고 잘 읽으셔 가지고 많이 발전하셨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편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네. 저희 코멘트는 뭐 여기 있습니다. 오늘 커피님이 또 안 계셔서 커피님이 코멘트를 못 드린 게 참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그러네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커피님이 좀 집안일이 있으시니까 나중에 또 참여해 주실 거라 믿고 오늘 3가지 기사와 또 코멘트를 다 들어봤습니다. 베스트 한 줄 안 꼽을 수 없잖아요. 예, 오늘 베스트 한 줄 어떤 거로 생각을 하시나요? 커피님이 없어서 그랬나 특별히 베스트가 잘 기억에 남지 않는데 내용적인 건 아니고 아까 찾아야 한다 그거. 그 리딩에 있어서의 베스트 한 줄이었습니다, 저에게. 음. 찾아야 한다. 네. 아니 그 찾아야 한다 아니고 그 진심을 담아. 아까 그 문장이 있었는데 네네. 그 문장을 한번 예. 그 문장 뭐였냐면 "목숨을 걸고 해외에서 간첩을 추적하듯 마약과 보이스피싱 역시 중국 등지의 범죄 조직을 붕괴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음. 이 앞에 거는 해피키님 못 따라하겠다. 뒤에 것만 "찾아야 한다." 이렇게. 제 리딩 포인트. 그래도 너의 네. 리딩은 많이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강약을 살리는 어떤 낭독은 좋았다. 뭐 그런 예. 얘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말하는 감사드립니다. 것처럼 자기가 강조해서 그 사실 여기 있는 이 기사 중에 저 문장을 제일 힘을 실어서 읽으셔 가지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게 또 감사합니다. 음. 뭐 저의 베스트 한 줄을 꼽으려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AI 기술이나 그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코멘트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참단했겠느냐 그 안에서. 그런데 그 기능들이 제대로 안 되고 요거는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차이점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 연결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연결하는 건 됐어도 위급 상황이라는 것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그런 것들이 잘 되게 사람을 늘 보면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는 오늘 음. 베스트 한 줄인 것 같거든요. 예. 음. 기술이라는 것이 사람이 끊임없이 참여하고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에너지를 써야 한다. 고런 말처럼 들려서 음. 음. 예 '맞네. 그런 방향으로 기술은 발전해야지.'라는 그 생각에 너무 음. 동의하기 때문에 저는 음. 거기에 베스트 한 줄을 꼽고 싶습니다. 음. 아무튼 둘이 이거 진행해 본 건 처음인데 음. 전 재밌었습니다. 예. 음. 재밌고 뭐 커피님의 빈자리가 느껴져서 좀 마음 한켠이 좀 좋진 않은데 맞아요. 음. 그래도 어떻게든 메꿔 보려고 '우리 둘이 열심히 떠들었다. 예. 우리 네. 열심히 떠든 우리 칭찬해.' 뭐 그런 마음으로 예. 음. 그 정말 커피님 분량도 소장님답게 네.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책임감이라는 게 사실 되게 없는 인간인데 음. 제 거에 대한 책임감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같이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책임감은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라는 인간이 그런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인생은 제대로 안 사는데 아 예 왜 갑자기. 좀 그런 '좀 이상한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예 제 방송은 되게 건성건성하는데 같이 하는 방송은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하는 것 같다. 나한테도 좀 그 책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반성을 또 하게 되네요. 음. 예 '내 인생을 좀 음.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오늘 클로징은 딱히 준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클로징하면 될 것 같아요. 빈자리 한 사람의 빈자리가 나의 마음을 참 허하게 한다. 커피님 음. 다음엔 꼭 참여를 해서 방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커피님의 목소리가 그 낭독하는 소리가 너무 듣고 싶다. 고 맞아요. 말로 끝으로 우리는 우정이다. 찐우정이다. 이렇게 친구? 포장을 하면서 오늘 세상을 보는 뉴스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요즘 이렇게 좋은 기사들이 없고 세상의 일은 다 어지럽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이래서 마음이 참 참담한데 어, 그래도 살아나겠다고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스스로 좀 칭찬하는 시간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는 남에게 대한 되게 칭찬의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에게는 칭찬을 하거나 자기에게 이렇게 보상을 주는 그런 일들의 어떤 말들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오늘은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수고한다. 오늘 수고했다. 예, 그렇게 한번 칭찬하는 마무리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보는 뉴스 해피캐시였고요. 우리 또 이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마음 되십시오.